안녕하세요. 우리 방문 요양센터입니다. 오늘은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 가장 많이 만나는 행동 심리 증상, 즉 BPS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반복 질문, 배회, 망상, 화장실 행동, 공격성, 야간 증상처럼 보호자와 요양보호사를 힘들게 하는 여러 행동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실제 방문 요양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을 바탕으로 왜 이런 행동이 생기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BPSD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둘째, 반복 질문과 배회, 화장실에서 장시간 머무는 행동이 왜 생기는지 알아봅니다. 셋째,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문장으로 익힙니다. 넷째, 이러한 행동을 단순한 문제 행동으로 보지 않고 상태 변화 기록, 보호자 상담, 급여 제공 반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BPSD는 치매 행동 심리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력뿐 아니라 감정, 행동, 판단, 수면, 생활습관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묻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집에 간다며 나가려 하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행동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일부러 보호자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매는 기억만 나빠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최근 일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능력,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일의 순서를 이어가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들었던 말을 또 묻고 배변 후 해야 할 순서를 잊고 낯선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그 불안이 화나 폭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행동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인을 알면 돌봄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문 요양 현장에서 가장 흔한 모습 중 하나가 반복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묻고 잠시 뒤 다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방금 들은 내용이 기억에 저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복 질문은 고집이나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니라 기억 저장의 어려움과 불안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복 질문에 대응할 때 가장 피해야 할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니다. 이 말은 어르신에게 지적받는 느낌을 주고 불안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좋은 대응은 짧고 차분하게 다시 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달력 같이 볼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력, 시계, 메모판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반복 질문이 갑자기 늘었다면 통증, 불안, 수면 부족, 약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등급 치매 어르신 중에는 화장실에 오래 머무르며 휴지로 닦고 또 닦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깔끔해서가 아니라 배변이 끝났는지 뒤처리가 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위생에 대한 불안이 강박처럼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때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면 어르신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확인하면서도 존중하는 말투가 중요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배변 후 뒤처리 순서를 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변을 하고 휴지로 닦고 물을 내리고 손을 씻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왜 이것도 못하세요? 라는 말은 금물입니다. 휴지로 닦아볼까요? 이제 물을 내려볼까요? 손 씻으러 가볼까요? 처럼 한 단계씩 안내합니다. 반복되는 위생 문제는 피부 발진, 냄새, 감염 위험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록하고 보호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폐회가 있는 어르신은 현관문, 엘리베이터, 계단, 외부 도로 등 위험 요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상의하여 연락처가 적힌 카드, 배회 인식표, 지문 등록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낮 동안 너무 활동이 없으면 저녁이나 밤에 배회가 심해질 수 있어 가벼운 산책과 규칙적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이 나가려 할 때 무조건 못 나간다고 막기보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가 같이 가볼게요 라고 말하며 관심을 전환합니다. 배회가 있는 어르신은 현관문, 엘리베이터, 계단, 외부 도로 등 위험 요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상의하여 연락처가 적힌 카드, 배회 인식표, 지문 등록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낮 동안 너무 활동이 없으면 저녁이나 밤에 배회가 심해질 수 있어 가벼운 산책과 규칙적인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이 나가려 할 때 무조건 못 나간다고 막기보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가 같이 가볼게요 라고 말하며 관심을 전환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돈을 훔쳐갔다, 물건을 숨겼다, 누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런 일 없어요 라고 강하게 부정하면 오히려 어르신은 더 억울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감정을 인정한 뒤 같이 찾아보거나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망상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환각은 실제로 없는 것이 보이거나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입니다. 특히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그림자, 옷걸이, 커튼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바로 부정하기보다 놀라셨겠어요. 제가 같이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을 밝히고 소음을 줄이고 낯선 물건을 정리하는 환경 조절도 필요합니다. 환각으로 인해 뛰쳐나가거나 공격 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보호자와 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손을 뿌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가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먼저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통증이 있는지, 배가 고픈지, 피곤한지, 낯선 돌봄이 불편한지 확인합니다. 특히 목욕, 기저귀 교체, 옷 갈아입기, 이동 도움처럼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거부와 공격성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행동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질환의 증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입니다. 어르신의 팔을 억지로 잡거나 큰 소리로 제압하려고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거리를 확보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짧게 말합니다.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합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 접촉 위험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센터와 보호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낮밤 구분이 약해지고 어두운 환경에서 불안이 커지고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야간 배회나 초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쬐고 가벼운 활동을 하며 저녁에는 조명을 너무 어둡게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거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 치매 어르신은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나 신체 접촉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력과 충동 조절 기능이 약해져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침착하게 거리를 두고 단호하지만 감정적이지 않은 말로 중단을 요청합니다. 반복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센터에 보고하고 서비스 방식, 배정, 보호자 협의 등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방문 요양 현장에서는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등급 치매 어르신이 오전에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오후에는 화장실에서 1시간 이상 머물며 계속 닦는 행동을 보입니다. 또 잠깐 눈을 뗀 사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길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핵심은 행동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이해하고 한 단계씩 도와드리고 안전을 확인하며 반복되는 내용을 보호자와 센터에 정확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상담에서는 정답을 말하기보다 보호자의 힘든 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 질문과 배회가 계속되면 가족분도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르신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 저장과 판단 기능이 약해져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시간대, 상황, 빈도를 알려드리면 보호자도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매, BPSD 대응의 기본 원칙은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감정을 먼저 공감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반복 행동은 반드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센터에 공유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을 줄이고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BPSD는 치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심리 증상입니다. 반복 질문, 배회, 망상, 화장실 행동, 공격성은 어르신의 고집이 아니라 뇌 기능 변화와 불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좋은 돌봄은 행동을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관찰과 기록, 보호자와의 꾸준한 소통이 좋은 치매 돌봄의 시작입니다. 우리 방문 요양센터는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돌봄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